안녕하세요. 캐나다에 사는 용접사 김재환입니다. 어, 오늘은 보일러메이커 파워툴즈에 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얼마 전에 보일러메이커 1년차 시험이 있었었거든요. 이제 70점을 넘기면 합격인데 73점 받아가지고 뭐 겨우겨우 합격을 했어요. 그래서 1학년은 패스를 했고 2학년도 시험을 보고 그리고 3학년 때에는 학교를 들어갈 예정이에요. 시험을 보니까 이제 그냥 이렇게 좀 약간 요약 정리가 되어 있는 것보다는 좀 이제 내용을 좀 어느 정도 깊이 있게 이해를 해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좀 이제 많았던 것 같아요. 이제 사지선다형이거든요. 근데 보통 두 개 중에 하나가 헷갈리는데 근데 그런 문제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. 그래서 좀 약간 좀 어설프게 공부를 하면 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. 전체적인 내용을 좀 이제 잘 알고 있고 좀 깊이 있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문제를 좀 이제 풀 수가 있다. 뭐 이렇게 정리를 좀 하고 싶고요. 이거 책 보면서 요약 정리한 거 보면서 이제 봤었을 때는 아 그렇구나 하고서는 넘어갔는데 이제 약간 말이 바뀌어서 나온다라든지 뭐 이렇게 나오면은 이제 안 그래도 용어가 조금 이제 어렵다 보니까 많이 헷갈려요. 이게 이거인 것 같기도 하고 저거인 것 같기도 하고 뭐 내용이 대충 비슷한데 비슷한 맥락으로 지나가요. 맥락으로 지나가는데 정확히 이건지 어떤지를 확실하게 이렇게 딱 캐치를 하기가 조금 이제 어려웠다라는 거죠. 이제 그런 문제들이 한두 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.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자료는 이제 제가 요약 정리를 한 건 아니고 이제 보일러메이커 교과서를 누군가가 요약 정리를 해놓은 거를 제가 아는 지인에게 받았거든요. 알버타 교과서이고 시험도 알버타에서 보기 때문에 그 알버타 교과서를 좀 봐야 돼요. 이제 레드실은 저니맨 레드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캐나다 전역이라서 조금 이제 그 뭐냐 대, 대표적인 내용이라고 해야 되나? 뭐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들을 위주로 나온다라고 하면 학교 시험이랑 특정 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교과서에 조금 이제 숨어 있는 내용. 그럼 이제 다른 주에서는 이 내용을 안 다룰 수도 있거든요. 근데 약간 좀 숨어 있는 내용들도 포함을 시켜요. 그렇기 때문에 저는 1, 2, 3학년 시험을 다 봐야 돼가지고 알버타 교과서를 좀 봐야 될 필요성을 좀 느낍니다. 뭐 제가 본 책들도 도움은 됐는데 시험은 좀 어렵더라고요. 결론적으로. 뭐 아무튼 이제 빨리 이 내용 볼 게 또 많아가지고요. 빨리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이 1학년 내용인데 뭐 저도 복습을 하면서 뭐 나중에 시험이 또 있으니까 2, 3학년 때도 어차피 연결되는 내용들이거든요. 그래서 결국에는 다시 봐야 돼요. 틀렸던 것들도 이제 뭐가 틀렸는지 정답이 뭔지 뭐 이런 거 다시 찾아봐야 됩니다. 그 보일러메이커 11강 파워 툴즈예요. 이제 일렉트릭 앤 뉴메딕. 뉴메딕은 어, containing or operated by air or gas under pressure. 그러니까 공기압을 이용해서 작동한다. 이제 뭐 가스로 할 수도 있는데 공기압을 이용해서 작동한다. 뭐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리머스 리머 같은 경우에는
어, 이렇게 그러니까 구멍을 좀 넓혀주는 거예요. 구멍을 좀 넓혀 구멍이 이미 뚫렸어요. 뚫렸는데 조금 이제 작은 사이즈로 뚫린 거예요. 그래가지고 좀 넓힐 때 이거를 쓰는데 여기 써있죠. Limers are used after a hole has been drilled slightly undersized. 그러니까 구멍이 좀 작게 뚫린 거예요. 그래가지고 이거를 좀 이제 넓힐 때 이거를 쓴다.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이거는 리머의 파트에 관한 내용이에요. 그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. 그래서 이거를 조금 이제 why use limmer이나 뭐 drill holes cannot be relied upon the to be precise, but limmers will accurately size a hole. 뭐 리머를 썼을 때 뭐 더 정확한 사이즈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. 뭐 어찌되었든 홀, 홀 뚫는 거죠. 홀 뚫는 건데 이렇게 생겼어요. 이렇게 생겼는데 그 이제 그 부분 중 그 이제 여기 그 기계에 끼는 이 탱 부분, 손잡이 부분이죠. 손잡이 부분부터 이 그 바디 전까지가 쉔크라고 해요. 쉔크. 그래가지고 쉔크 랭스죠. 그 요 부분은 테이퍼 쉔크가 되는 거고. 제가 시험을 본 문제들 중에 그 이제 그 그 뭐냐, 정확히 잘 기억이 안 나가지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그 말씀드릴게요. 지금은 정확히 좀 설명을 좀 잘 못하고 좀 버벅될 것 같아가지고 그 드릴이 이거를 얼마만큼의 사이즈까지 잡을 수 있는지를 가지고 그 드릴을 결정을 해요. 그 드릴을 클래시파이 하는 거예요. 분류한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드릴이 어느 정도의 얼마만큼의 사이즈의 그 테이퍼 그 뭐냐 이 리머를 쓸 수 있는지 얼마만큼 큰 리머를 사용할 수 있는지 요걸 가지고 판단을 한다 이런 이야기예요. 그래서 테이퍼 쉔크는 이렇고 그리고 챔펄 앵글 있고 챔펄 랭스 있고 여기 부분이 바디고 그 플루트 랭스라고 해요. 여기서 여기까지를 그 여기가 날이죠. 날 챔펄. 이거 그 뭐 필요하신 분들은 보시고요. 저는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. 뭐 핸드리머는 손으로 작동하는 거고 이제 머신 리머 같은 경우에는 기계로 작동하는 거고요. 그리고 이제 사이즈에 따라서 이제 얼로원스 폴 리무벌 그 이제 얼마만큼의 홀을 뚫을 수가 있는지 더 넓게 뚫을 수가 있는지 그 케어포 케어 앤 유스 오브 리머는 실제 현장에서 이걸 쓸 때는 조금 이제 중요해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많이 사용할 일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. 그 이제 확실히 그 시큐얼 해야 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잘 잡혀야 된다라는 거예요. 피드 레이트가 너무 빠르면 안 된다라는 거고, 그리고 쿨런트는 뭐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다. 그리고 번하지 말라. 그 이제 버닝 하지 말라라는 거죠. 튜브 익스펜더 앤 롤링 모터즈라고 되어 있는데 베이지 equipment is a 3 roll expander, a power source, 롤링 모터라고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튜브는 파이프 중에서 조금 이제 작은 사이즈의 파이프를 튜브라고 해요. 튜브라고 하는데 이 튜브를 안에서부터 확장시킨다, 좀 늘린다라는 거예요. 구멍을 조금 이제 늘리는 장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. 저는 이거를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좀 낯설어요. 미리 한번 찾아봤는데 익스펜더 Construction of a Tube Expander라고 되어 있고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.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여기 조금 이제
흐릿하긴 한데 여기 익스펜딩 롤러라고 되어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 튜브에 요 부분이 꽂혀가지고 여기가 이제 늘어나는 거예요. 여기가 이렇게 확장, 그 손을 움켰다가 펴듯이 확장되는 거예요. 그러면서 튜브가 이제 압력에 의해서 밀린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것도 이 명칭이 있고 명칭에 관한 설명이 있습니다. 예, 그림으로 이제 튜브가 있을 때 이제 이게 들어가서 뭐 어떻게 늘리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. 파트 오브 익스펜더 나오죠. 에어 드라이브랑 그 공기압 뉴메딕으로 하는 거랑 일렉트릭이 있다라고 합니다. 임팩트 렌치 같은 경우에 해머 드릴인데 이거 현장에서는 좀 많이 쓰이거든요. 특히 보일러 메이커는 이거 많이 써요. 그 이제 보일러에 맨웨이나 뭐 플랜지를 만질 때 이제 볼트를 풀고 이제 안에를 열거든요. 그 이제 여는데 그때 이제 임팩트 렌치를 사용을 합니다. 여기도 설명이 그렇게 나와 있네요. 근데 이거 좀 잠깐 읽고 갈게요. They are classified by the size of the square anvil in the drive end of the gun. 그러니까 이게 분류가 되는데 그 스퀘어 엠빌, 그러니까 네모난 엠빌의 사이즈에 따라서 이 그 이 드라이브 엔드 그 건의 드라이브 엔드에 붙어 있는 그 이제 스퀘어 엠빌의 사이즈에 따라서 이게 그 좀 분류가 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스퀘어 엠빌은 그림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죠. 이렇게 생겼어요.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는 일렉트로닉이고 조금 사이즈가 작은 거고, 그리고 이게 사이즈가 엄청 이제 또 큰 것도 있어요. 요 앞에 붙어 있는 요거를 그 이제 스퀘어 엠빌이라고 해요. 시험 볼 때 이게 나왔어요.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보면서 하이라이트를 쳐놓은 거예요. 그래서 어떻게 클래시파이들을 하냐, 뭐 이렇게 나왔는데 저는 알볼이라는 거를 찍었거든요. 근데 스퀘어 엠빌이 정확히 뭔지를 잘 몰랐던 거예요. 이 용어가 조금 이제 익숙해져야 되는 거죠. 이렇게 임팩트를 쓸 일은 있는데, 근데 이 엠빌 용어 쓸 일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. 뭐 어찌되었든 이 이게 크면 그러면 이제 더 많은 힘을 필요로 해요. 한번 돌아가는데. 그건 더 큰 볼트를 돌릴 수가 있는 거고. 보통 이제 파워가 셀 경우에는 보통 에어를 많이 써요. 그래서 좀 이제 덩치도 좀 더 크고, 이거 그 엠빌의 사이즈도 더 크고 뭐 그렇게 됩니다. 그 미니멈 프레셔가 90 psi라고 하고요. 여기서는 이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세이프티 글래스랑 뭐 페이스 쉴드 앤 히어링 프로텍션이 필요합니다. 일단 시끄럽고요. 그리고 뭐가 이렇게 탁 튈지도 모르니까는 페이스 쉴드를 착용을 하는 거예요. should be a forward and reverse trigger이라고 돼 있어요. 그 이제 돌아갈 때 그 앞쪽으로 그리고 또 반대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작동이 되는 거거든요. 하이드로릭 볼트 앤 스터드 타이트닝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하이드로릭 램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그 뭐냐
자동차 브레이크가 하이드롤릭을 쓸 거예요. 그런데 그 이제 컴프레셔 같은 거에 그 이제 압력을 만들어 가지고 그 렌치를 연결을 해 가지고 이 볼트를 돌리는데 그 임팩트도 충분히 파워가 세거든요. 근데 더 큰 파워가 필요할 때, 그러니까 맨웨이도 엄청 크고 볼트도 엄청 큰 거예요. 그 이제 보통 이거 현장에서 쓰이기는 하는데 한 명이 잡고 한 명이 버튼을 누르죠. 그 이제 잡을 때는 그 이제 좀 손이 중간에 끼면은 다치는 거예요. 그 굉장히 조심해서 해야 되는 거죠. 그 파워는 엄청나게 센 거죠. 한 800 psi 뭐 한 그 정도까지 뭐 가는 거뭐 1600까지 갈 수도 있고. 아무튼 단위가 조금 이제 달라져요. 넘어가도록 할게요. 파이프 스레딩 앤 커팅 이퀴프먼트인데 파워 다이즈도 있고 그 여기에다 놓고 뭐 무언가 작업을 하는 거를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. 이제 이거를 할 때 어떤 순서로 이제 하는지를 이제 설명을 해 놓은 것 같고요. 아, 제가 일일이 다 설명드리기가 조금 이제 시간 관계상 좀 어려워가지고요. 이거 멈춰놓고 조금 이제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저는 제가 봤었을 때 조금 이제 중요하다 싶은 거 위주로 하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. 이 플럼브 밥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그 저희 쪽에서는 많이 안 쓰이는데 이제 그 어디냐 건축 현장에서는 좀 많이 쓰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그 이제 무게중심 잡을 때 이거를 쓰죠. 추에 매달아 가지고 이건 뭐 좀 정확하죠. 이렇게 생겼어요. 그거를 파워밥이라고 한다. 그리고 이 트레멀 포인트라고 되어 있는데 used to lay out larger circles and arcs라고 되어 있거든요. 서클은 원이고 아크는 그 마치 피자에서 조각 낸 한 조각 마냥 뭐 90도로 낼 수도 있고 뭐 60도로 낼 수도 있고 그럼 그 한 조각을 아크라고 해요. 그게 가장 설명이 좀 쉬울 것 같아가지고 아크는 이렇게 그 아크래 트레멀 포인트는 이렇게 생겼어요. 그러니까 조금 이제 큰 원을 그릴 때 이거를 쓰죠. 이제 조그마한 원은 뭐 디바이더로 하면 되니까 한국에서 또 디바이더 이제 제가 학교 다닐 때 학창 시절에 뭐 썼던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트레멀 포인트는 좀 이제 큰 원이나 아크를 그릴 때 사용한다. 스크리벌 같은 경우에는 마킹 스틸이거든요. 그 이제 좀 그 기스를 내는 거예요. 기스를. 그 슬라이딩 티 베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움직여요. 이게 움직여가지고 이렇게 좀 고정을 시킬 수가 있죠. 이거는 콤비네이션 스퀘어예요. 어,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서부터는 내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봐주셨다면 정말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